리더란 영웅이 아닌 리더십. 2010년 강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의 상황입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도 리더가 아닌 영웅을 찾고 있나요? 우리는 다시 영웅을 찾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상되는 사람은 대부분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케네디, 레이건, 세종대왕, 박근혜, 슈퍼맨, 반기문 그러면서 MB는 아니다 라고 그 당시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2008년, 2009년에 그러면 이상적이지 않은 국가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념 지향이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과장과 후풍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한다. 항상 꿍꿍이가 있어 보여서 믿기 힘들다. 간사하고 차갑게 보인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모든 행동이 권력투쟁과 파워게임으로 보인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전형적이며 구태여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보수층이나 부유층의 영합하는 정책에 동조한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예, 지금 대답하시기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냥 웃으십시오. 그게 괜찮습니다. 이거는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 또는 이상적이지 않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2008년하고 2009년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적인 거 특성 여러분 들으셨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현재 있는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이 특성을 쭉 보면 특정한 인물을 지칭을 하지 않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됩니까? 라고 하면 마키아벨리, 현재 MB, 삼국지의 조조, YS 이런 사람들이 연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이런 특성들은 우리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흰 종이에다가 먹물 뿌린 거를 보여주고 나서 거기에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개도 보고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는데 실제로는 그건 흰 종이에다가 먹물 뿌린 건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마음속에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생각을 유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이 어떤 특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됐느냐 하면 이런 특성을 보여주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특성을 가졌다라고 믿는 마치 구세주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박근혜 의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그 심리가 더 뚜렷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냐 하면 바로 2008년 3월 12일 공천 결과 나오고 나서 박근혜 씨 신문에 딱 놓은 사진입니다. 연합뉴스에 실린 사진입니다.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아주 즐거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나도 쏘갔고 국민도 쏘갔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하고 그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에서 두 분이 만났습니다. 누가 대통령 같고 누가 지금 대통령을 아레나로 온 사람 같습니까? 박근혜 씨가 대통령 같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대통령을 아레나로 온 느낌이 드십니까?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는 완벽하게 여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마치 영국에서 여왕 밑에 수상이 있는 것처럼 수상이 되는 그 상태가 지금 되었고 국민들은 그걸 마음속에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씁쓸한 정도는 참 훌륭하시거든. 이거는 사람 심리 상황으로 보면 분명히 대통령인데 국민들 마음속에 이 사람이 여왕이고 이 사람이 수상으로 적혀 있으면 그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2009년 박근혜 이미지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박근혜는 세 가지 이미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게 높은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 연예인 정치인입니다. 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박근혜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를 높은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그렇게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정치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에 박근혜 의원이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될 때 누가 가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박근혜를 박해한다 또는 박근혜를 핍박한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인기가 떨어지고 박근혜는 인기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박근혜 씨가 대통령 이상 더 높은 사람으로 남아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마치 박근혜 씨를 구세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려는 심리가 적어도 2008년, 2009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확 바뀌기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 하면 2009년 5월달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2009년 5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저희들이 2009년 6월달에 박근혜 씨에 대한 조사하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돌아간 여파가 누구한테 가장 크게 미쳤을까?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MRI 찍듯이 찍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가장 정치적으로나 타격을 받을 사람이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조사를 딱 하고 나니까 실제로 타격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박근혜 의원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본다는 말은 훌륭한이라는 표현은 아주 진짜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박근혜를 아주 지지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박근혜하고 반대되는 사람, 박근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싶는 그 심리도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주 강하게 좋아하면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그 사람을 아주 또 미워하거나 싫어할 가능성이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는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과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사진을 봤을 때 토끼 사진도 보고 오리 사진도 보셨죠? 근데 그 사진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토끼로도 볼 수 있고 오리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콩깍지가 어디로 씌이느냐에 따라서 토끼로 보기도 하고 오리도 봅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씨를 어떤 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지지하면 지지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박근혜를 가장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누군가 박근혜는 전혀 아니다 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니까 바로 삽질왕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삽질왕자는 누구냐고요? 예, MB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박근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립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다라고 믿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박근혜 씨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면 가까이 지낼수록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더라도 이분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주 미워하는 상태
상태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까이 하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 그분들 마음이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박근혜를 높은 정치인으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정치인으로 보는 그 반대편에는 참신한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박근혜를 연예인 정치라는 것은 인기가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는 데는 그 반대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시민운동을 하는 정치인을 사람들은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인데 간단합니다. 박근혜를 거의 여왕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버금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힘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새로운 뭔가 참신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 씨를 계속 지지할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를 인기 있는 연예인처럼 야 박근혜다 이러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하면 노무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노무현을 좋아하게 됐습니까? 싫어하게 됐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의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조문을 500만 이상이 하고 사실은 어떤 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은 누굽니까? 할 때 1위가 박정희가 나오고 2위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한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와 박근혜가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노무현을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박근혜에 대한 인기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노무현을 싫어하면 박근혜를 좋아하는 것은 올라갑니다. 근데 노무현을 좋아하기 시작을 하면 박근혜는 떨어지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입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그 이미지상으로 보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과를 보고 아이고 대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MRI 찍듯이 딱 찍어 넣으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게 나타나는 것은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사회현상으로 아주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6월에 이 조사를 딱 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이나 1년 안에 박근혜 씨의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 박근혜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믿을수록 MB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될 테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는 MB 대통령이 아주 더 못해가지고 지지율이 뭐 20% 30% 그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MB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들이 미워할 그 상황까지는 안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의 미래가 상당히 깝깝하게 된다. 그 다음에 박근혜 의원이 실제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부각이 될 때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립을 세우는 것은 그게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여당 대통령하고 한나라당이 그때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의원은 지지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반대의 이미지로 삽질왕자라고 이야기하는 MB 대통령이 있게 되면 사람들, 대중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상당히 곤란스러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위로 있는 동시에 이게 결합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안에서 그리고 그게 한나라당이 여당인데 실제로 여당 안에서 친이와 친박으로 나눠져 있고 그것이 마치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이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으로 나눠져 있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림을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더 재밌는 게
지금 세종시 시와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씨와 이명박 대통령이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표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대립됐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대립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 여름에 미디어법을 통과를 할 때 실제로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어법을 통과할 때 박근혜 씨가 이거 곤란하겠는데요? 딱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과시킨다고 여당 의원들 통과시켜 이렇게 쫙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씨가 잠깐 이건 곤란한데요? 이 한마디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박희태 대표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그때 박근혜 의원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강의한다고 갔는데 비서실장을 그 강의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제발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는데 그 비서실장을 박근혜 씨가 만나지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돌아와가지고 에이 이거는 원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요거 조금 바꾸면 그거는 봐줄게요. 이래가지고 결국에 미디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박근혜 씨가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울 때 박근혜 씨는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박근혜 씨는 어쩌면 대통령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박근혜 씨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히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적어도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박근혜 씨에 대한 이미지를 2009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냉정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을 매우 절제한다. 자신의 생활, 건강, 이미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공인으로서 처신이나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인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소신과 고집이 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긋함과 여유를 보인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명분과 원칙을 앞세운다. 이것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미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미지는 상당히 높으신 분의 이미지입니다. 마치 재벌 회장, 이건희 회장이 다시 삼성으로 복귀를 했다는데 마치 재벌 회장이나 왕족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높은 이미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은 신분이 높고 자기 나름대로 아주 우아하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박근혜 씨의 이미지면 실제로 이거를 한번 보고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박근혜 씨 대립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전통 지배세력, 언론 부유청, 보수 지식인 등을 바꿀 개혁가이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고정관념에 도전한다.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에 노력한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결과에 대한 심각한 고려보다는 일단 시행하고 본다.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고 실천한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지만 유능하다. 현실의 변화와 개혁을 중시한다. 박근혜 씨의 이미지가 실제로 이 사람과는 아주 대비되는 이미지로 2009년 작년에 여전히 대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후에 조사를 했는데 박근혜의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면 박근혜 씨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다시피 박근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MB 대통령이 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박근혜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2005년에서 2007년, 2009년 박근혜 씨의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이미지 전체 표를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시고 상당히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005년과 2007년만 하더라도 박근혜 씨의 이미지는 국민들 마음속에서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뚜렷하다는 말은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 집단을 따라서 이미지가 아주 뚜렷하게 토끼인지 오리인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오면서부터 이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지지 집단이었는데 그 지지 집단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마음이 동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를 지지하지는 않는 또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 씨를 높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정치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하거나 또는 아직 우리에게는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정치인을 연상하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더블파이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더블파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씨 하면 항상 대통령하고 대비가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2005년부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비가 되면서 박근혜 씨는 본인이 아주 중요한 정치인으로 자리를 매김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에 경선을 하는 한나라당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비를 하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했지만은 결국 경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국민의 마음속에 여전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명박 씨와 대립되는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박근혜와 대립되는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립되어가지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최소한 대통령급에 있는 사람하고 대립되는 그 정도로 높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급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를 대립을 시키면 정치적으로 뭐 박근혜 씨를 아주 지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박근혜가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근혜 씨는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심리를 유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전히 이명박 씨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대통령하고 거의 비등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씨가 적어도 국회에서는 진위와 친박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되느냐면 세종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박근혜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사실 박근혜 씨가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 대척점에 있으면서 본인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구축이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될 때는 박근혜 의원이 야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국민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여당 의원인데 같은 여당 대통령과 대립점에 있게 되면 이분의 대체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라는 심리 상태를 국민들한테 유발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집에 가장이 두 사람이 있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를 보는 데 있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집안에서 가장이 더 중요하지 라는 이 심리 상태로 박근혜 씨를 보기 시작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가장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볼 때 국민들은 세 가지 이미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대포 대통령이다. 무대포가 뭔지 아시죠? 밀어붙이고 말 잘 안 듣는다. 지 고집대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면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엔 CEO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는 이미지가 어느 게 여러분들한테 잘 다가오는지 아마 여러분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대포 대통령은 뭐고 가면 대통령 뭐고 CEO 대통령 뭡니까? 근데 이 대통령을 각각 국민들이 보는 건 좋은데 그 반대에 있는 대개는 현직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로 보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있는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찾게 됩니까? 벌써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찾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있는 대통령을 보는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가 국민들이 찾는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가 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분석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기꾼 같아 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별로 일을 못하면서 시끄럽게 하는데 마치 도박사 같아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도박사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반대에 대한 이미지는 참 이 우리나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형 리더를 바라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뭔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CEO 이미지가 있는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이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리더는 그 당시에 고건 전 총리를 국민들이 연상을 아주 많이 했고 CEO 대통령을 연상하는 데는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옛날에 손학규 씨나 뭐 이런 분들을 연상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다 대통령 하시겠다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을 무대포 대통령이나 가면 대통령이나 CEO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그 반대로 나오는 이미지를 봤더니 다크호스 등장신화, 완전히 새로운 참신한 새로운 정치인을 기대하는 심리와 진보 명분 정치인을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뭐 대개 노회찬,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운동 정치인의 대표적인 거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뭐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 하는 사람. 예, 김문수 씨도 연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현재 대통령에 대립되는 어떤 정치인의 이미지를 찾으면 여기에 박근혜 씨를 연상시킬 만한 이미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딱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면 가질수록 박근혜 씨는 다음에 대안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안 남아있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박근혜 씨가 다음에 그럼 대통령이 안 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박근혜 씨가 현재 아주 높은 정치인이나 국민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변화하고 상당히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박근혜 씨도 당연히 다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과 같이 상당히 대통령과 각을 세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1년 이상만 딱 더 지나면 사람들은, 대중들은 박근혜 씨를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갈아치워야 될 때 선택하는 정치인으로 연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심리 상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니 그거하고 박근혜 씨하고 대통령하고 왜 화합을 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왜 화합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박근혜 씨를 훌륭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 집단들이 박근혜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MB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B 대통령이 박근혜 씨하고 화합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은 MB 대통령하고 우리는 한 하늘 밑에서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뭐 본인들은 화합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화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지 집단 자체가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이 상황에 이미 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봤으니까 하는데 사실은 참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무대포 대통령이라고 보는, 무대포 정치인이라고 보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에 대한 심각한 고려보다는 일단 시행하고 본다. 기득권이나 지지 세력만을 대표하는 정치를 한다. 타이밍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이따가 왜 저러나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한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한 편이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주변의 통에 개의치 않는다. 이벤트성 행사를 잘하고 쇼맨십이 있다. 결정한 상황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인다.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느 분이 연상되시죠? 분명히. 예, 이게 무대포 대통령이라는 이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대통령. 이거는 또 다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이야기 들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하다. 경제를 국가 통치의 최우선에 두며 지속 발전을 강조한다.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인다. 결과에 대한 심각한 고려보다는 일단 시행하고 본다. 기득권이나 지지 세력만을 대표하는 정치를 한다. 분명하고 강한 결단력을 보인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만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일을 시작하면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해낸다. 정치 지향점과 주요 행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다. 누가 연상이 됩니까? 똑같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러드린 특성하고 지금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대포고 자기 말이 아직도 확신이 분명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반응 이런 걸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뚜렷이 부각되는데, 두 번째 가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마치 분명한 원칙과 소신하에 결단한 바를 저돌적, 주도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고,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상당히 성취지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능력이 부각되지만 간혹 의중 파악이 모호한 사람이다.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걸 좀 더 부각을 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대포 대통령과 가면 대통령은 아주 저돌적으로 추진을 하는 같은 모습이 부각이 되지만, 가면 대통령은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가면 대통령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는 것은 뭐냐면 CEO 대통령이라는 건데,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일을 시작하면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해낸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한 편이다. 경제를 국가 통치의 최우선에 두며 지속 발전을 강조한다.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어붙인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소신과 고집이 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한다. 감히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주변의 평에 개의치 않는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인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이거는 실제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치밀하게 끝까지 해내는 어떤 CEO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교적 이명박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부분 친이계거나 아주 한나라당을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재밌는 거는 대통령을 CEO 대통령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무대포 대통령으로 봐서 빨리 다른 새로운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대통령 이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지, 간교하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나쁘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진보 정치인들, 여전히 지금 민주당이든 뭐 진보 신당이든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 그 사람을 대체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속에 또 이명박 대통령을 대체하고 싶은 사람들 이미지 속에 여기 박근혜 의원의 이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박근혜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박근혜 의원의 이제 이미지 결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무대포로 보느냐, 가면 대통령으로 보느냐, CEO 대통령으로 보느냐, 박근혜 씨를 높은 정치인으로 보느냐,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느냐, 연예인 정치인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무대포 대통령이라고 보는 비율이 55%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대통령이라고 보는 비율이 22.5%, CEO 대통령이라고 보는 비율이 22.5%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45%에서 55%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 대통령을 CEO 대통령이라고 보는 이 모습에서 이쪽에서 조금 한 20% 정도, 25% 정도 땡겨온 게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집단은 바로 이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박근혜 씨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32.5%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32.5% 이 수치는 언제 얻었냐면 2009년 6월달에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2009년 6월달에 이 결과를 얻으면서 이거는 6개월 후나 1년쯤 지나면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를 하면 대개 30%딱 그게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이 지지도가 나타났구나, 그대로 반영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씨를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지를 봅시다. 그 사람들 중에서 12%는 이명박 대통령을 무대포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15%는 이명박 대통령을 가면 대통령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박근혜를 지지하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무대포로 보면서 박근혜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20대고 정치적 경향성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을 CEO 대통령으로 보면서 박근혜를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은 비율이 5%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치 참여를 약하고 박근혜를 지지를 하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을 CEO 대통령으로 보면 박근혜 지지하지만 이게 약하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탈락을 하게 되면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30% 비율이 금방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는 거는 아마 이 전체의 15%,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합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1년쯤 지나면, 그리고 그 사이에 박근혜 씨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금 하던 대로 계속 하게 되면 박근혜 씨 지지율이 아마 20%대 확실히 고착을 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그 사이에 이 상황이 있구나, 내 이미지가 변신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그 두 분이 진짜 화합을 하든지 박근혜 씨가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협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이 화합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지 집단 자체를 박근혜의 반대에 있는 사람을 삽질 왕자라고 하는 MB 대통령이라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아마 MB 대통령이 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반대하는 입장으로 부각이 더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게 화합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이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박근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진짜 천하에 못돼 먹은 나쁜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뚜렷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은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 박근혜 씨를 지지하시는 분 같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박근혜하고 손을 안 잡고 정치를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나쁜 점을 박근혜가 취하면 나쁜 점을 좋게 하면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고,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잘하면 잘하는 것을 동조할 때 올라가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사하실 때 이거는 이제 벌어진 일과 예측을 하는데, 이제 사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슈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시장 가고 사람 만나고 저기 두바이 근데 UAE 가가지고 원전을 수주하던 이렇게 이슈 하나가 이미지를 무지하게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경우라면 지금 현재 정책 위반자는 아니지만 국회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 세종시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조사를 해서 그 정치인들에게 줄 때, 그러니까 새롭게 개척해 나갈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 및 여기서 새롭게 정치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심리학적 차원에서 그런 그 사례가 있으면 좀 한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할 수 없는 성격의 질문을 하셨고요. 또 특정한 정치인이 저한테 저희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라는 조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린 경우는 많지만은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노출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내하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는 거, 그거를 내가 잘하면 내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내가 잘하는 거를 확실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를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이미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질문은 저기 잘못하는 건 내한테 좋은 일이고 저기 잘하는 건 내한테 손해가 된다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망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정치인들이 훨씬 더 잘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못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잘못되면 그게 다 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조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노무현 이미지와 이명박 이미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한테 좀 온다는 그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그게 대표적으로 확인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반대의 효과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치명타로 가서 이명박에 대한 지지율가 급락하면서 완전히 이분이 재기불능을 못하는 상황까지 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지적하신 그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정작 그 치명타를 받은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의원이라는 것을 이미지 분석을 해가 놓는 걸 보면서 야, 대중들의 마음속에 실제로 이미지가 작동하는 방법은 저 사람이 잘못을 하면 내가 잘하게 되면 내 이미지가 올라가는 그 방법이 아니구나. 실제로 대중들한테 가장 여기 혹시 정치에 꿈이 있으신 분들은 대중들에게 내 이미지가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잘하면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미지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희생을 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억울하게 당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대중들이 야, 저 사람 참 손해봤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미지 심리를 연구를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잘한 일로 가지고 부각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참 손해를 봤다. 저 사람이 누구 때문에 희생을 봤다. 이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그 사람이 저 그동안 참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밀어주자 라는 심리로 바뀌게 되는데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바로 박근혜 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의 그 질문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WPI 심리검사를 자신의 분야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WPI 전문가 초급과정을 시작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나 연락처 02-6207-743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